지금은 한국 주식이 네. 가장 매력 있다고 생각하고 뭐 조정이 좀 나온다면 하시고 올해 좀 가장 좋게 보는 건 증권업종, 그 다음에 원전, 좀 다크호스로는 한국. 야, 요즘 네이버나 카카오톡 인터섹터는 어떤가요? 거기도 그냥 답답합니다. 뭐 카카오, 네이버도 좀 올랐다가 다시 빠지고. 그러니까 네이버도 참 어려운 게 좋을만 하면 주가 빠지고 좋을만 하면 주가 빠지고 막 이게 반복되니까 좀 힘든데,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번 1분기 실적 보니까 전자상거래는 좋더라고요. 상거래 쪽은 되게 좋은데 검색 광고가 좀 약간 매출 성장이 좀 둔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쉬어가는데, 그래도 전자상거래 쪽에서의 어떤 성장률도 지금 괜찮은 편이니까 쿠팡과 결국 양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마켓컬리랑 같이 제휴해서 아마 마켓컬리도 여기 네이버에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입점을 한다면 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 네이버 멤버십 보면 넷플릭스 이제 들어가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긍정적인 좀 부분이니까 저는 뭐 네이버 괜찮지 않을까. 다만 네이버가 뭔가 AI로 뭔가 좀 성장하는 걸 확실히 메타처럼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좀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그냥 가치주 같아요. 돈은 잘 버는데 뭔가 새로운 걸로 좀 이렇게 확 성장이 이끄는 그게 좀 안 보이다 보니까 주가가 구간에서 그냥 정체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네이버는 되게 지금은 좀 편한 위치지만 올라가기 위한 모멘텀까지는 조금 시장 참가자들한테 좀 약간 뭔가 투자할 수 있게 만드는 어필이 조금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카카오도 그냥 좀 답답해요. 이게 실적도 아직 좀 더 시간 좀 필요할 것 같고, 이게 근데 아시겠지만 카카오도 AI를 하긴 하는데 AI를 통해서 뭔가 성과는 안 나거든요. 기존 사업들도 뭐 여기 카카오에 뭐 이런 카카오 여기에 우리 이제 광고들이 있는데 그것도 성장이 좀 정체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뭔가 성장 동력이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네이버는 그래도 전자상거래 쪽에서는 성장이 팍팍 나오거든요. 근데 카카오는 뭔가 그런 새로운 성장 동력이 아직은 좀 명확하게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더 더뎌진 그런 모습인데, 어쨌든 AI 쪽에서 저번에 그 샘 알트만하고 이제 한번 제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통해서 뭔가 성과물을 좀 내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나오지 않는다면 역시 카카오도 좀 약간 지지부진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바닥만 다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같은 요즘 제약바이오 섹터는 어떤가요? 한참 좋았다가 삼성바이오는 좀 미국에서 약간 악재가 나와서 좀 빠졌어요. 왜냐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저희 지금 촬영하는 시간 기준으로 좀 몇 시간 더 남았는데 약가 인하 정책에 행정명령에 서명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약가를 최대 80%까지 낮춰버리겠대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미국에서 신약 개발하는 업체라면 약가가 80% 낮아지면 이거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사실? 굉장히 이제 어려워지겠죠. 그러면 제약 위탁 수요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뉴스 때문에 좀 빠진 건데, 과연 근데 얼마나 낮출지 명확하진 않아요. 어떤 약을, 어떤 기업을 80% 낮추고, 어떤 기업은 30% 낮추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확실하니까 빠진 건데, 어쨌든 이제 그 부분은 우리가 확인이 필요한데, 지금 당장은 삼성바이오가 돈은 잘 벌어요. 지금도 실적이 여전히 좋고, 제5공장 증설까지 끝나서, 이번 생산량 기준으로 아마 세계 1등까지 올라설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미국의 관세 정책 그리고 약가 인하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이게 결정되지가 않았거든요. 그걸 확인한 다음에 좀 평가를 내려야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제약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어쨌든 위탁 생산 정말 잘하는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글로벌 제약사들이 이제 자기가 직접 만드는 것보단 그 TSMC에 맡기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런 식으로 수요가 좀 늘고 있어서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이번 좀 급락은 기회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 셀트리온은 이제 바이오시밀러인데 좀 아쉬운 게 기대가 좀 있었던 그 제품이 진펜트라예요. 진펜트라가 신약인데 그 바이오시밀러인데 여기 피하 주사로 맞는 이제 방식이거든요. 정맥 주사가 아니라. 그래서 그걸 미국에 작년에 내놨거든요. 출시를 했는데 이게 기대에 지금 못 미쳐요. 지금 매출이 애널리스트 추정한 거에 비해서는 좀 생각보다는 조금 덜 나오는 것 같아요. 매출이 안 나오는 건 아닌데 기대치가 있는데 그거에 좀 못 미치다 보니까 그 후로 주가가 좀 잘 안 갑니다. 지금 보시면 정체되어 있고, 최근에 이렇게 또 빠지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미국 정책 불확실성, 또 셀트리온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보내는 그 물량이 좀 많잖아요. 의약품에 관세 때려버리면 좀 피해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역시 비슷하죠. 근데 아직 결정된 건 아니에요. 트럼프가 뭘 명확하게 결정내린 건 아닌데 불확실하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좀 약간의 일부 실망감,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트럼프 정책,
특히 관세, 약가 인하는 큰 영향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이오 시밀러니까 이제 주로 약가 인하는 그쪽이 신약이거든요. 그래서 약가 인하 쪽은 큰 악재는 아니겠지만 문제는 그 의약품에 들어가는 품목 관세. 요게 아마 결정될 때까지는 조금 부정적으로 주가에 작용할 것 같습니다. 엔터는 요즘 어떤가요? 하이브, SM, GIP, YG. 하이브, 아니, 다 좋았어요. 사실 최근에 보시면 하이브, 주가 좀 좋았고. 아시겠지만 그 한알령 해제 기대감이 좀 높았잖아요. 그리고 실적도 생각보다 좀 괜찮았고. 이제 6월 한 달 남았습니다. 이제 BTS가 완전체로. 아, 벌써 또. 네, 이제 제대하거든요. 그래서 다 돌아오니까 아마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제 완전체 활동도 한번 하지 않겠냐. 그래서 하이브도 어쨌든 지금 시총도 크지만 뭐 대장주죠. 그래서 그 역할을 잘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SM이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 한알령 최대 수혜주예요. 중국 비중이 좀 높아요. 그래서 많이 올랐는데 이제 오늘 좀 빠졌던 건 이번에 중국에서 콘서트를 하려고 했던 그룹이 이펙스라는 그룹이 하나 있어요. 그 그룹이 콘서트가 좀 연기됐더라고요. 중국.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좀 빠졌는데, 다만 한알령이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또 해제가 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방향성은 좀 바뀌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부 차익 매물 나왔다. 그리고 JYP가 제일 안 좋아요. 왜냐하면 실적이 이 회사들 중에 제일 안 좋습니다, 지금. 그래서 좀 주가 제일 부진한데, 아마 2분기 바닥으로 해서 하반기부터는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 보면 괜찮은데, 일단 중국 노출도도 이제 다른 엔터사보다는 조금 낮다 보니까 JYP는 좀 일본에 강하거든요. 그래서 한알령 수혜도 조금 이제 약간 떨어지다 보니까 제일 좀 약했지만 바닥은 좀 다졌다. 오히려 보면 JYP가 좀 제일 편하죠. 사실 위치상. 그리고 이제 YG엔터도 최근에 좀 많이 올랐는데, 블랙핑크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반기에 콘서트 들어가거든요. 블랙핑크 콘서트에다가 실적 좋았고, 또 거기에 옛날에 빅뱅이 중국에서 정말 인기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또 한알령이 해제된다면 그런 쪽에 대한 수혜도 가능할 것 같아서 YG엔터도 많이 올랐는데, 다만 오늘은 그 아까 말씀드린 한알령 해제될 수 있을까? 요거에 대한 의심이 또 생기면서 약간 빠졌다. 그래서 엔터주 좀 단기로 쉬어가는 정도,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다양한 섹터 봤는데 그러면 앞으로 한국 주식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고 한국 주식 뭘 사야 되는 거죠? 저는 이제 한국 주식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올해 계속 바라보고 있고, 다만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트럼프가 또 언제 배신 때릴지 몰라요. 항상 우리 기억하잖아요. 갑자기 뒤통수 날리니까 그날은 투자하는 날이죠. 반대로. 그래서 너무 좋을 때 흥분해서 쫓아가지 마시고, 지금은 약간 뭐 물론 분위기 좋습니다. 그래서 투자하시는 거 뭐 나쁘지 않은데, 비중을 많이 실어서 이렇게 막 올라갈 때 쫓아가실 필요는 없고, 항상 급한 조정이 나올 때 그때를 이용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많은 섹터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 좀 계속해서 좀 이런 거죠. 못 오른 거 중에서 좀 갈만한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계속 찾아보시면 좋겠고, 그 중에서 저는 이제 바라볼 게 결국에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주가들이 좀 다 올라서 그런데, 어쨌든 이제 못 오른 거 중에서 한번 좀 찾아본 거는 저는 항공주 괜찮을 것 같다. 네, 재미는 없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달러 환율은 저는 떨어질 거로 보거든요. 그 환율 떨어지면 달러 부채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항공주한테 좋고, 유가가 폭락을 했잖아요. 이제 그런 면으로 본다면 저는 올해 좀 항공주도 하반기 보면 좀 괜찮지 않을까. 상반기 되게 좀 주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반도체 소부장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관세 리스크도 지금 많이 완화돼 있고, 반도체 소부장들도 사실 고점에서 거의 반토막 나 있기 때문에 뭐 물론 삼성전자도 좀 좋겠지만, 반도체 흔히 말하는 그 소재 부품 장비 회사들도 좀 주가 많이 빠진 게 있다면 한 번씩 눈여보시면 좋겠고, 그다음 아까 배당주로는 그 자동차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자동차가 뭐 고성장한다 이런 건 아닌데, 어쨌든 자동차주들도 배당 비율이 높고 더 뭐 이렇게 나쁠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정책 수혜주로는 저는 이제 그쪽이죠. 주가 수준과 떠나서 이제 정책적으로 좀 수혜받는 거는 우리나라랑 이제 미국과 좀 같이 받는 게 저는 그 우주항공 쪽. 예, 뭐 아시겠죠. 인공위성이라든가.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도 이제 복귀하면 다시 스페이스X 본격적으로 또 경영을 하기 시작할 거고, 지금 화성에 아마 로봇 보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그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는 누리호가 올해 아마 가을에 또 시험 발사하는 걸로 또 알고 있거든요. 그 이슈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누가 대통령 될지 모르지만 이거는 저는 뭐 여야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우주항공 육성하겠다 이런 또 정책 발표도 했거든요. 우주항공 쪽 조금 소외받고 있는데 한번 그쪽 좀 들여다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원전 좀 괜찮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민주당이 원래 원전 되게 안 좋게 보잖아요. 근데 이제
탈원전은 이제 아닌 것 같아요. 옛날에는 아예 탈원전이니까 만약에 민주당이 또 집권하게 되면 원전주 안 좋잖아요. 근데 과거엔 실제 그랬는데 지금 원전도 이제 같이 가는 쪽으로 끌고 가는 쪽으로 정책을 바꿨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저는 원전은 국내보다는 해외 체코 원전 비록 좀 안 되긴 했지만 그게 약간 일시 멈춘 거지 지방법원이 이제 어쨌든 판결을 다시 내려주면 아마 계약 체결은 저는 가능할 것 같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쨌든 원전 시공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원전주 보시고 미국에서도 지금 원전 트럼프 대통령도 적극적이고 소형 모듈 원자로라 그러죠. SMR. 예, 이쪽 사업도 좀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쪽에서는 원전주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두산 에너빌리티 많이들 보실 거고 또 건설주도 보세요. 왜냐하면 건설주 우리나라 대형 건설사들이 원전 시공 능력이 세계에서 가장 좋습니다. 네. 그래서 대형 건설사랑 맞물려서 그런 업종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시면 좋겠고 최근에 조금 올랐지만 증권주도 제가 왜 증권주를 좀 괜찮게 보냐면 배당도 많이 주는데 작년에 은행주 참 좋았잖아요. 근데 올해는 이제 증권주로 자꾸 보는 게 배당도 많이 주지만 상법 개정 저는 상법 개정은 결국 할 거라고 봐요. 이 트렌드 자체는 비록 아쉽게 이번에 거부권 행사돼 가지고 안 됐지만 이미 한번 이제 시동을 걸었기 때문에 결국 저는 상법 개정 할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상법 개정을 하게 되면 자본시장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고 그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게 증권업종이죠. 그래서 앞으로 M&A도 많아질 것 같고 그래서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들어오면 증권주가 할 일이 정말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권업종도 저는 어쨌든 몇 년 만에 이제 좀 상승 추세에 좀 복귀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증권주도 개인적으로는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원전과 우주항공과 자동차, 반도체, 소비자과 증권주. 예. 이 중에서 탑3만 꼽아주신다면? 저는 일단 이제 올해 좀 가장 좋게 보는 건 증권업종. 증권, 예, 그 다음에 원전. 원전. 예, 원전 좋게 보고, 그 다음에 좀 다크호스로는 항공. 그렇게 좀. 증권주 중에서는 혹시 어떤 회사를 좀 좋게 보세요? 큰 거요. 왜냐하면 중소형사는 조금 확인하실 게 PF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형 증권사 중에서는 전 개인적으로 삼성증권을 원래 좀 좋게 봤는데 좀 최근에 올랐는데 삼성이 보통 M&A 같은 거 이런 자문을 좀 네. 잘하는 걸로 알려져서 삼성증권하고 배당만 생각하면 대신증권. 왜냐하면 많이 주죠. 많이 주는데 감액 배당이라고 세금 안 내도 돼요. 내년에 만약에 대신주권 배당 받으시면 공시를 했거든요. 이익에서 주는 게 아니라 기존 자본금에서 뺏어줘요. 그러면 배당세 15.4 떼고 주잖아요. 그걸 안 떼도 됩니다. 그래서 세금 면에서도 유리해서 저는 뭐 대신주권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원전에서는요? 원전에서는 당연히 대장주가 두산에너빌리티인데 예, 거기랑 건설주에서 현대건설. 현대건설이 이제 미국의 홀텍이라는 원전 회사가 있어요. 네. 거기랑 같이 손잡고 올해 말부터 SMR 2기 건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미국에도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괜찮지 않을까. 항공주는? 항공은 그냥 대한항공이죠. 대한항공. 예, 대한항공이 대한항공 차 같은 요즘 어떤가요? 진짜 많이 빠졌어요. 돈도 잘 버는데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나마 그때 환율 급락해서 한번 오른 거예요. 오른 건데 돈은 잘 버는데 많이 빠졌죠. 사실 항공주는 좀 억울할 수 있어요. 돈 이렇게 잘 버는데 왜 이렇게 주가 안 가가지고 보시면 진짜 못 갔죠. 근데 어쨌든 이익도 많이 늘어났고 환율 떨어지면 수혜고요. 또 유가도 많이 떨어져서 저는 뭐 괜찮지 않을까. 다만 항공주는 이거를 뭐 몇 년 장기 투자하시면 안 되고 목표 수익률은 한 20-30% 정도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이사님 모시고 이야기 들었는데 그러면 좀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예금, 채권, 주식금, 달러, 비트코인 여러 가지 자산인데 어떤 자산 좀 늘려가야 될까요? 지금? 저는 지금은 한국 주식이 네. 가장 매력 있다고 생각하고 뭐 조정이 좀 나온다면 하시고 채권 쪽에서는 미국 채권 사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미국 10년물 국채 괜찮고 근데 국채를 직접 투자하기 어려우니까 ETF 있잖아요. 미국 국채 ETF 그런 쪽 괜찮아 보이고 그 다음에 저는 금보다는 비트코인 나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최근에 올랐으니까 꼭 주의하실 건 변동성이 나올 네. 때 그걸 이용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통화 관점에서는 달러만 만약에 하셨다면 올해는 엔화 저는 엔화가 좀 괜찮을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한번 분산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신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 투자 조언 한마디만 주고 가신다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죠. 뭐 영원할 것 같던 나스닥이 이렇게 빠지고 또 그러니까요. 못난이 한국이 올해는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영원한 건 없으니까 뭐 항상 변화에 좀 잘 주목하시면 되겠고 또 지금 또 변화 생겼잖아요. 갑자기 무역 협상 또 잘 돼서 근데 어쨌든 가격도 싸야 되고 뭔가 변화해서 좀 좋아지는 그런 기업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잘 좀 포트폴리오 구성하셔가지고 좀 대응하시면 좋겠고 결론적으로 어쨌든 올해는 한국 주식 비중을 조금 더 예전보다는 한국 쪽에 좀 우위를 두고 투자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느 쪽에서 대통령이 되든 뭐 상법이 개정되든 뭐가 어떻게 되든 한국 고수비 3,000원 좀 봤으면 좋겠다.
제발 좀 넘었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한국 증시가? 제가 예 맞습니다. 지금 증시가 코스피 한번 볼까요? 여기에요 여기 월봉 네. 보시면 이렇게 이게 지금 몇 년도인 거죠? 거의 2018년도. 예 2018년도뿐만 아니라 27년도 여기죠 여기. 네. 예, 그러니까 거의 한 10년 가까이 2000 넘은 게 이 사실은 2000 그때거든요. 9년 정도 제가 된 걸로 기억이 나는데 네. 연봉 차트 보시면 여기거든요. 여기죠. 2007년도에 처음 2000 찍었거든요. 그 사실 보면 20년 동안 20년 동안 2000이에요. 600포인트. 아 정말 앞으로는 어떨지. 3000 넘기를 3000이 아니라 좀 제발 더 가야 될 텐데. 지금보다는 높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네네. 들었습니다. 다음번에 또 이사님 모시고 좋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염성 이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